무문관 천막정진으로 시작해 국난 극복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천리순례까지의 여정이 백서로 발간됐습니다. 종정예하의 법어와 언론 보도, 사진, 인터뷰 기록이 총 4권에 담겼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신임 신도 회장이 어제 대웅전에서 고불문을 낭독하고 3가지 목표를 밝혔습니다. 첫 행보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1억 원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화재로 산신각이 소실된 군산 연불사 주지 해윤 스님이 화재범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초해불을 붙이려다 불을 냈다는 마음을 헤아려 처벌받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에서 진행을 맡은 가수 은가은 씨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은가은 씨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풍찬노숙 무문관 천막정진으로 시작해 국난 극복과 불교 증흥의 염원을 담아 이어진 여러 순례까지 3년이 넘는 상월결사의 다양한 여정이 백서로 발간됐습니다. 종정예하의 법어와 언론 보도, 사진, 인터뷰까지 그간 쌓인 모든 기록이 총 4권에 담겼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중생과 함께하겠다는 다짐 아래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한복판의 문을 연 상월선언, 은산철벽을 부수겠다는 목숨을 건 석 달간의 정진에 이어 부처님을 따라 길 위에서 수행정진한 국난 극복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천리순례, 서리달 상월의 시작부터 2021년 삼보순례까지 3년여의 결사 과정이 백서로 발간됐습니다. 도서출판 동국이 펴낸 4권 분량의 상월결사 백서, 결사의 시작이었던 풍찬노숙 천막정진은 종정예하의 법어부터 매일의 기록, 청규, 언론 보도 등 모든 과정이 세세히 담겼습니다. 금일 모든 대중과 정예무정들은 아홉분의 뒷면목을 아시겠습니까?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2020년, 상월결사는 국난 극복을 위해 길 위에 섰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3주간 511km의 행선. 백서는 입제에서 회향까지의 여정을 안내하면서도 상월결사가 갖는 시대적 의미와 숭고한 원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미래를 내다보고 차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교 중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상월선언과 만행의 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불법승 삼보의 불국성지가 이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 자기 수행과 대중화합의 불교 운동으로 거듭난 삼보사찰 천리순례, 종정예하와 총림 방장 스님들의 특별 인터뷰를 비롯해 사부대 중의 결집을 통한 거룩한 여정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고의 수행의 과정을 겪어서 훌륭한 결과를 이루신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하대지를 완전히 비춰서 빛나게 할 것이다. 백서에 담긴 것처럼 치열한 구도 끝에 올해 새 도약에 나서는 상월결사는 어느 곳에서도 빛나는 수미산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이 불교 문화를 통해 양국 우호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주한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국 경제학을 전공한 아이다 대사는 한국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하며 양국 수교 30년을 기해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키르기스스탄이지만 불교 유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불교 성지를 순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8,000여 고려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고 양국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 예방에는 최기찬 서울시 의원과 키르기스스탄 아이수루 서울시 의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이 배석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어제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나 전 의원에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욕심으로 인해 길을 잃게 될 때가 많다며 무소의 뿔처럼 고고하게 부처님 진리를 새겨 고요히 마음을 바라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나 전 의원 일행은 이후 무원 스님의 안내에 따라 종정 도용대종사를 예방하고 경내 설법보전과 대조사전 등을 참배했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신임신도 회장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 전에 고불문을 낭독하고 3가지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보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1억 원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27대 신도회장 고불식이 봉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이 부처님 전에 고불문을 낭독하며 회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한국 불교의 중심인 조계사 도량의 제27대 신도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삼가 부처님께 고합니다. 이승현 신도회장은 3가지 목표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조계사가 세계 최고의 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세우기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목하게 신행 생활을 하고 행복이 가득한 조계사 신도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보고 올린 3가지 중점 사항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임원진 여러분의 지혜와 원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부촉식 행사 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승현 신도회장의 첫 행보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였습니다. 이 회장은 성역화 불사기금 1억 원을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에게 전달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신임 신도회장의 든든한 지원 아래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순항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1등의 리더십이 드디어 한국 불교 1번지에서 꽃을 피울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하니 1등과 1등의 만남으로 우리 조계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 라는 희망과 기대로 제 마음에 부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김의정 전 신도회장에 이어 든든한 신임 신도회장을 맞은 조계사가 한국 불교 1번지로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가 지난 10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제41주기 운기당 성원대종사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을 비롯해 원로 해산스님, 재곤스님, 대우스님, 법현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부대중은 근대 한국 불교의 대강백으로 족적을 남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죽비삼배에 이어 행장 소개, 종사 영반, 분양 및 헌다 순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문도를 대표한 해산 스님은 선운사 대중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15년 선운사 경암선사에게 출가해 석전 박한영 스님에게 공부한 스님은 백양사와 대흥사, 불국사 강원에서 강주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다 1982년 세수 84세, 범랍 68년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전라북도 군산 연불사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신각은 모두 탔지만 다행히 법당으로 불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현장을 찾아 주지 혜윤 스님을 만나봤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보름날이었던 지난 6일 화재로 산신각이 소실된 군산 연불사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산신상과 탱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 빈 허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꺼먼 잿더미 속에 나뒹굴고 있는 불기들은 그날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소리를 보면은 조선족 같아요. 전기로 해서 켜는 불꽃이에요. 촛불이 다 흔들리면서 꼭 초처럼 켜고 있으니까 그분이 당신이 이제 나이타로 거기다 불을 붙이시더라고요. CCTV를 보니까 붙여놓고 서서 이렇게 삼배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스님은 불자들에게 참회의 삼배를 올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화마가 휩싸였을 때 산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어제 법회날 불자들에게 제가 이제 참회 절하면서 미안하다고 기도 다시 열심히 해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하고 불자들에게 삼배절로 참회했어요. 보험금이라 봐야 고작 2천만 원이 전부. 그래도 스님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농협보험에 거기에 이제 시설물 2천만 원을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조그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으로 다시 지을 수가 없죠. 없죠.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해서 또 연불사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막 큰 부호는 없지만 신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십시일반으로 불을 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혜윤 스님. 그 많은 초들은 다 불꽃이 저렇게 있는데 하나가 안 켜 있으니 나름대로 이것도 켜놔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분이 이렇게 뭐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뭔가 벌이 준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관리를 잘못한 거고 제 불찰인데. 연불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며 기도의 힘으로 다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뭐 CD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스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청하해서 듣고 갑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으로 제가 발벗고 나서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태고종 중앙승가 강원 총동문회가 지난 연말 화마를 입은 연화암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 강원 총동문회는 지난 12일 대웅전 화재로 복구불사가 시급한 경기도 용인 연화암에 위로금과 총동문회원이 모여난 기금 2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동문회장 성관 스님은 화란을 입은 연화암에 위로를 전하고 비보를 접한 총동문회원의 결속된 마음이 모연으로 이어졌다며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주지 성혜 스님은 불이 인근 산과 마을로 번지지 않아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 다행이었다면서 총동문회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서 은가은의 티키타카를 진행하고 있는 가수 은가은 씨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은가은 씨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복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가수 은가은 씨. 모 팬덤 앱 서비스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2023년을 대표할 토끼띠 셀럽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긍정 에너지의 상징인 은가은 씨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은가은 씨를 올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토끼해에 또 토끼띠인 우리 은가은 씨가 방문해 줘서
은가은 씨의 앞날과 우리 재단의 행운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이 은가은 씨와 우리 재단이 이 불교의 사회복지를 같이 지평을 열어가게 된 오늘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은가은 씨에게 홍보대사를 상징하는 배지와 합장주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은가은 씨가 출연하고 있는 BTN에서 많은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가은 씨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상처가 잘 아물고 흉이 남지 않도록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가은 씨와 팬들은 오래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두운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마다 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위생이라는 항해에서 자초되지 않도록 함께 저도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홍보대사에 위촉된 은가은 씨는 한 해 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재단의 국내외 난치병 환아들을 돕는 사업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구미불교사업연합회가 개묘년 신년 할애 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과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1일 구미 화엄탑사 2층 대법당에서 열린 법회에는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 구미 사업연합회장 월담 스님, 김호섭 구미 부시장, 장미경 구미불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등 스님은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어서 받는 것이라며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을 짓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구미불교사업연합회에 헌신한 법일 스님과 무의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월담 스님은 구미 신행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매달 한 번씩 법회를 보겠다며 올 한 해는 수행과 포교에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사업연합회가 3년 만에 신년 할애 법회를 봉행하고 원력과 신심을 다지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서초사업연합회는 지난 12일 천태종 서울관문사에서 관내 사찰과 지역 불자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법안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견 없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히 화합과 상생으로 이어진다며 신심과 원력을 다잡는 개묘년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관문사 부주지 계문 스님은 코로나 팬데믹의 불편함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신년 법회로 결속을 다지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토끼의 귀처럼 구민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 주민이 행복한 구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경명인 이순자 작가의 작품 금리사경 묘법 연화경이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작품으로 인증됐습니다. 글자 수 56만 자, 길이가 800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경명인 해와 이순자 작가의 금리사경 묘법 연화경, 고려시대 전통 사경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30년 전에 재현한 고려감지에 부처님 말씀을 순금으로 새겨넣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쉼없이 써내려간 20년, 한 세트에 7권, 총 8세트로 구성됐고 글자 수 56만 자, 길이는 800m가 넘는 역작이 탄생했습니다. 사경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비워냅니다. 제가 사경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경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사경을 좀 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런 인성교육이 되도록 엄마가 사경을 하면 가정이 참 편해진다는 그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이순자 작가의 금리사경 묘법 연화경이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됐습니다.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을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하는 기록 인증 전문기관입니다. 한국기록원은 인증서를 수여하고 한국불교 역사상 초유의 작품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최고라는 그 어떤 희소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가의 예술 정신과 작품을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저희 한국기록원도 비력 하나만 많은 도움을 드리기로. 고려사경은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전통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경 외길을 걷고 있는 이순자 작가는 고려사경을 재현하며 고려의 혼과 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고려사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법화경 8지를 완성을 했는데 2지를 더 완성을 해갖고 1지를 채우고 싶고, 또 사경 작가로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경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또 전 세계에 우리 한국 불교 문화를 많이 알리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 지원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 지원은 지난 8일 경내 대웅전에서 주지 해안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울산 호계고등학교와 천국중학교에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울산 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은 정성을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 지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사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찰을 둘러싼 일대를 작은 공원과 숲으로 만드는 불사를 올해 초 시작해 2025년 원만 회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5년 동안 교도소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교정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이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승천 스님과 연꽃 신도의 불자들은 지난 11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kg 100포대와 장학금 200만 원을 이학수 시장에게 기탁했습니다. 승천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나눔을 하게 됐다며 따뜻한 마음이 모두 모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배아연 씨가 강직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동에게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배아연 씨는 지난 12일 서울 생명나눔 실천본부 회의실에서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모은 치료비 377만 원을 6살 어린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뇌성마비를 겪는 어린이 외에도 첫째 자폐 스펙트럼 진단, 엄마의 청력 손실 진행으로 아빠 혼자 힘겹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된 배아연 씨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커서 연예인이 될 것 같다며 어린이가 건강을 찾고 밝게 자라길 응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홍보대사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에서 시작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인도 순례길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